지난주에는 좀 사모펀드 하나를 좀 마무리하느라고 좀 바빠서 방송을 좀 못했고요. 오늘도 3시 반 방송인데 이제 이제서야 이렇게 오늘 방송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방송 주제는 제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전기차가 그 코로나 이후에 전기차 친환경 관련이 되게 중심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되게 각광을 받았고 그 중심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 테슬라 다음에 전기차의 넥스트 어떤 라운드, 넥스트 산업이라고 하면 어, 그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제가 지금 주식 쪽을 지금 거의 12월 들어서 못 보고 있어요. 제가 금융상품 PB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뭐 고객 상담하고 뭐 고객 서류 업무 처리하고 뭐 사모펀드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주식을 거의 못 봤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대 오토에버를 제가 멘토스 포트로 계속 갖고 있었어요. 잠깐 오늘 LG전자가 이 자율주행 관련 이슈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이거를 사실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 좀 종목을 편입해서 관련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이 현대 오토에버 차트 보이시나요? 그쵸? 쭉 올라갔죠. 쭉쭉쭉쭉. 제가 멘토스 포트에서 현대 오토에버를 한 30% 정도 먹고 매도를 쳤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올라갔네요. 그래서 지금 현대 오토에버가 오늘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오토에버도 자동차 부품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 계열의 어떤 전산 시스템 구축, SI 및 운영 유지 보수 뭐 이런 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자율주행을 생각하잖아요. 자율주행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하드웨어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율주행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생각해야 돼요. 구글이 지금 전 세계 우리 스마트폰에도 구글 OS가 들어가 있잖아요. 안드로이드 기반.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도 보면은 우리 핸드폰에 그 안드로이드가 깔리듯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OS가 깔려야 되거든요. 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뭐 PC 깔리듯 뭐 우리 핸드폰에 구글 안드로이드가 깔리듯 자율주행이 되면 그런 것들이 먼저 기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은 그걸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기업을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애플이 2014년부터 그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자동차 개발을 추진해 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좀 개발을 포기하고 인력을 이제 줄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22일 어제죠. 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빠르면 2024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오늘 LG전자가 상한가를 가는데요. LG전자가 이제 지금 보시면 마그나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전기차 파워트레인, 동력 전달 장치 분야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LG전자는 전기차 파워트레인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 사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물적 분할을 결정을 했고요. 분할되는 그린 사업 일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인버터, 차량 충전기, 구동 시스템, 모터, 인버터, 감속계가 모듈화된 제품 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기차, 자율주행 관점의 어떤 하드웨어 관점이죠. 하드웨어. 합작법인 출범을 기점으로 LG전자는 VS 사업본부, 인포테인먼트 중심, LG전자가
그 삼성전자에 비해서 스마트폰에서 엄청 뒤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가전에서도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하이엔드 가전은 많이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가전에서도 삼성에 우선 좀 밀려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폰은 한참 밀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LG전자에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사업부가 뭐냐면 전장 사업이었어요. 전장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가 나는데도 계속 LG 쪽에서 밀어붙였던 게 전장이거든요. 근데 그 계속해서 했던 전장 사업이 이렇게 이제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합작법인 출범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LG전자는 VS 사업본부는 인포테인먼트, 그다음 GKW는 램프, LG 마그나 파워트레인 등 세 개 축으로 나눠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내년 3월 주총에서 물적 분할과 그 합작법인 설립에 그 대한 어떤 승인 시 합작법인은 7월경 공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트렌드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서도 그 2차 전지 배터리 하는 사업부만 따로 나와서 그 독립된 어떤 회사, 물론 자회사긴 하지만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긴 하지만 분할을 하는 것처럼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도 그 핵심 어떤 그 자율주행 관점, 전기차 관점의 전장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부를 떼내서 독립된 법인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게 이제 좀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럼 애플, 마그나, 이제 LG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볼 것인가 보면은 LG전자하고 마그나의 합작법인 소식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애플과의 관계 분석 리포트를 이제 발간을 했어요. 그거를 좀 요약해서 본다고 보면 애플은 2014년부터 타이탄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자동차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이후 개발을 포기하고 인력을 이제 줄인 바 있는데 어제 2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빠르면 2024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카 뉴스와 LG전자 마그나의 협력 소식이 시너지를 지금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그나는 이미 BMW, 제규어, 벤츠 등 여러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애플도 애플카의 생산을 마그나에 맡길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되고 있어요. 또한 애플과 LG전자도 이미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마그나, 애플, LG전자 각각의 관계 규례시 LG 마그나가 애플카에 납품하는 구도도 가능하다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세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애플의 진출 가능성은 시장의 위협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돋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자동차 시장에 진입한다는 게 그 파이가 그냥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이를 그 MS를 F가 치고 들어가서 기존의 어떤 차지하고 있던 자동차 회사들의 그 MS를 줄이겠다가 아니라 애플의 진출 가능성은 자동차 산업의 파이 자체를 어떤 키운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자동차 조립이 성장 가능성이 없는 구식 산업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 이 애플, LG전자, 마그나 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자동차 산업이 새롭게 산업에 진출하는 회사가 늘어나며 제조기술의 몸값이 상승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자동차 산업은 거의 구식 산업이다. 거의 신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 전기차, 뭐 수소차,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새로운 이제 밸류 업이 되는 그런 관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핵심 부품을 가진 회사라도 고객사가 한정되어 있었으나 그 신규 고객사 증가로 이제 협상량이 증가되고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그 어제 빠르면 2024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밝힌 점, 그 다음 LG전자와 마그나의 어떤 협력 소식이 또 크게 이슈를 보이면서 또 오늘 LG전자가 상한가를 간 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저희가 자율주행 쪽을 한번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자율주행을. 그래서 오늘 제가 4차 산업혁명 자율주행을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 정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을 인식하고 주행 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하여
마일까지 그 운행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동작은 인지, 판단, 제어의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인지 단계에서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초음파 센서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스캔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인지합니다. 판단에서는 센서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이용이 됩니다. 또 제어 단계는 인공지능이 판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드웨어, 차량을 통제하여 속력과 방향 등을 조절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차에도 이런 자율주행 기능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에서 또 중요한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게 카메라 관련 기업입니다. 카메라가 그 자율주행을 할 때 사람의 눈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레이더가 그 거리, 센서로 거리를 이렇게 측정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현황을 한번 볼게요. 인공지능 기술의 강점이 있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차량 호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요, 그냥 중간 단계의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 완전 자율주행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알파벳은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서 그거를 하고 있고요. 우버도 2020년에 워싱턴 DC 등에서 자율주행 운행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또 혼다는 일본에서 자율주행 레벨 3 형식 인증을 취득했고요. 2021년 3월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2020년 말까지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을 업그레이드해서 완전 자율주행에 준하는 차량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통해서 2024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일부 상용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도 미국 자율주행 업체 앱티브와 함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너를 설립했고요. 2022년에 로보택시를 선보이고 2024년까지는 도심운행이 일부 가능한 레벨 4 수준의 혁신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도 그렇고요.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요. 그 다음 테슬라도 그렇고 또 한국 정부도 그렇고 그 완전 자율주행을 2024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4년 후죠. 그런 관전 포인트 저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자율주행 차량 확산은 주변 연간 산업의 동방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율주행은 카메라 센서와 라이다 등으로 수집한 위치 정보 데이터를 지도와 실시간 비교하여 끊임없이 주행 경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AI 등 소프트웨어 역량이 중요해요. 자율주행 저희가 그 전기차 저희가 생각하는 이 미래 자동차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역량이 정말 중요하고요. 자동차가 조작의 대상을 넘어 각종 서비스, 컨텐츠를 소비하는 형태로 변모할 것이며 전환 과정에서 카메라, 센서, ADAS가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죠. 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인지 제어, IT 관련 부품군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 저희가 지금 이 스마트폰이 그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이 핸드폰의 기능, 스마트폰의 기능이 그대로 자동차로 옮겨지는 넥스트 라운드 시장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어떤 자동차가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상용하는 응답 속도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5G 조기 도입을 촉진시킬 것이고요. 엔터테인먼트 측면에서도 트래픽을 큰 폭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 자율주행이 되려면 그 5G가 정말 우리가 NSA 방식과 SA 방식이 있는데 그 SA 방식 완전한 그 5G가 돼야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거예요. 그 데이터 트래픽량과 그런 것들이 상당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완전히 정착되면 교통 효율성이 높아지고 연료 절감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아직 자율주행 기술은 완벽하지 않아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자동차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보안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 타 기관과의 통신 과정에서 해킹 공격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거는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스마트폰 이게 되게 발달하면서 저희 어떤 해킹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 자동차
쪽으로 이 스마트폰이 그대로 옮겨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안 문제라든지 해킹 문제 그런 것들을 되게 관심 있게 또 같이 연행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5G 시대와 연관해서도 이 자율주행 또 전기차를 넘어선 앞으로는 자율주행 관점에서 또 자동차 전장 쪽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평가 순위를 보면 2018년에는 GM이었어요. 근데 2019년에 이제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고요. 2020년에 역시 웨이모, 구글이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국내 자동차를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15위 정도에 이렇게 랭킹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자율주행이라고 할 때는요. 자동차 실현 6단계가 있어요. 레벨 어떤 0부터 1, 2, 3 4, 5까지 있어요. 자율주행 제로라고 하면 비자동화예요. 이거는 자율주행 기술 없이 사람이 그냥 차량을 운전하는 거고요. 그다음 레벨 1 같은 경우는 운전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운전자 운전 상태에서 핸들 조향 및 가감속을 지원을 합니다. 또 레벨 2 같은 경우는 부분 자동화, 핸들 방향 조종 및 가감속 등 하나 이상의 자동차 기능을 포함합니다. 그다음 레벨 3 조건부 자동화예요. 주변 환경을 파악해서 그 자율주행 특정 상황 시 운전자 개입 필요하고요. 레벨 4는 고도의 자동화라고 합니다. 시내 주행을 포함한 도로 환경에서 운전자 개입이나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일반적인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레벨 4가 완전 자동화입니다. 시골길 등 모든 환경하에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율주행을 2024년까지 대부분의 회사들이 완성을 하겠다라고 완전 자율주행을 완성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자율주행이 될 때 또 법적인 문제 또 이게 그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운전자 책임으로 할 것이냐 어떤 자동차 회사의 책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이슈이긴 합니다. 그러면 자율주행 관련 기업을 볼게요. 우선 구글 같은 경우가 자회사 웨이모를 통해서 웨이모는 아직 비상장 기업이에요. 웨이모를 통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라이다를 포함해 카메라, 레이더 등을 사용 라이다는 정확도가 높지만 부피가 크고 고가인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도 전기차를 넘어선 자율주행을 이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레이더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고요. 자동 운행, 그 다음에 오토파일럿이라고 하죠. 자율주행, FSD 기술 적용 하고 있고요. 또 레벨 5에 해당하는 완전 자율주행차를 선보이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앱티브는요. 차량용 전장 전문 기업이에요. 레벨 4, 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과 각각 총 40억 달러 규모의 합작법인 모셔너를 설립했죠. 지분을 50%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평가 순위에서 앱티브 같은 경우가 2018년에 7위에 랭킹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에는 4위에 랭킹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앱티브 현대자동차가 모셔널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는데 2020년에는 이게 6위에 이제 랭킹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구글, 테슬라, 앱티브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국내 쪽을 한번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가 이제 독자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이제 스타트업, 학계 등과 협업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기술 개발 병행을 이제 설정했습니다. 2024년까지 도심운행 가능한 레벨 4 상용 목표 전장 부품 업체인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사 모셔너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다음 현대모비스, 러시아 IT 업체인 얀덱스와 4세대 자율주행 택시 공동 개발해서 모스크바에서 자율주행 테스트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ADAS라고 하는 거를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라이다 업체 벨로나인과 5천만 달러 투자 파트너십 체결을 했고요. 또 앱티브 합작 회사인 모셔널 지분을 10% 현대모비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만도도 전기차와 수소차에 적합한 부품 전환 진행해서 차량의 전기전자 제품 매출 비중 증가세에 있고요. 또 아마존이 2021년부터 배송 차량으로 사용할 예정인 자율주행 전기차에 ADAS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멘토 스포트에도 편입해서 조금
최근에 30%를 먹고 나왔는데 그 이상으로 좀 올라갔어요. 현대차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실험실 역할을 하는 HMGICS 지분 10%를 취득했고요. 2020년 10월 현대차 그룹 HMGICS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에 315억 원 투자해서 지분 10% 취득 발표를 했습니다. 모트렉스가 있어요. 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및 스마트카에 필요한 장치인 HUD, ADAS 등을 개발 제조하고요. CES 2020에서 자율주행 관련 제품 등으로 차량용 커스텀 클러스터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이와 추가해서 좀 봐야 될 게 제가 말씀드렸죠. 자율주행 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카메라다. 카메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봐야 될 게 MC넥스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는 자율주행 관점에서 좀 중소형주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어제 올려드린 건데 지금 잠시만요. 제가 모임을 좀 멘토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멘토스 라이트 쪽으로. 지금 그래서 요 애플과 조금 LG전자의 어떤 그 분위기가 그 자율주행 쪽의 어떤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이제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자율주행 관점에서 좀 중소형을 조금 본다면 지금 잠시만요. 자율주행 관점에서 조금 잠깐만요. 제 모임을 갈게요. 제 모임 그린양기 투자 이야기방. 계속 지금 자율주행 관련 그런 주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로이터 통신에서 애플이 또 자율주행 그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중소형주를 조금 보면은 뭐 애플이 2024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를 이제 생산한다고 하면서 뭐 또 인포뱅크, 캠트로닉스, 엔지스 테크놀로지, 텔레칩스 등도 관련주다 이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LG전자 상한가 또 애플이 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2024년 자율주행 전기차를 생산할 거다라는 뉴스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그에 대한 관련주를 쭉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